안녕하십니까. 애병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업경영 관리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 관리도의 개요라고 해서 나오는데 관로 1번에 관리도의 정의가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품질의 산포가, 자, 산포라는 것은 데이터에 흩어진 정도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산포가 우연 원인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이상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자, 여기서 우연 원인이란 거는 불가피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상 원인이란 거는 가피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가피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점검을 잘하고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거를 불가피 원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 원인이란 거는 가피,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방하고자 열심히 검수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공정이 안정 상태 또는 관리 상태라 그래요. 안전 상태를 관리 상태라고 하는구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안정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고 공정을 안정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균일화하기 위한 것을 관리도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면 관로 2번에 품질의 변동 원인이라고 해서 앞에서 나왔던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연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 원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연 원인이란 거는 불가피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상 원인이란 거는 가피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다 이런 거고 가피라는 거는 반대로 가항력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연 원인을 한번 읽어보면은 기억에 생산 조건이 엄격하게 관리된 상태에서도 발생되는 어느 정도의 그 다음 줄거 씁니다. 불가피한 변동을 주는 원인이다. 그래서 아무리 엄격하게 관리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부분들은 좀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노후 설비 있죠. 쉽게 말하면 보일러를 한 10년 이상 썼어요. 그러면 패킹이 좀 마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누설이라던가 아니면은 보일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오래 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잔고장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후 설비뿐만 아니고 제작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우리 작업자의 숙련도 있죠. 우리 초보자를 투입해서 보일러를 만드는데 또는 냉동장치를 만드는데 설치하는데 초보자를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래도 숙련도가 떨어질 테니까 어쩔 수 없이 품질이 떨어지는 생산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불가피한 원인이라 볼 수 있고 그 외에 뭐 작업 환경, 뭐 식별되지 않은 원자재의 문제 이런 것들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변동을 주는 원인이다. 그리고 관로 안에 보시면 확률적으로 나타난다. 확률적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신입사원이 몇 명 투입됐는지 보면 되는 거고 보일러가 몇 년식인지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적으로 노후가 되면 될수록 확률적으로 좀 더 이제 퀄리티가 떨어질 것이고 생산자가 초보일수록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 작업자의 숙련도 차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초보자가 투입되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의 차이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인데 온도와 습도가 맞지 않는 경우 이러한 환경에서는 그 불량품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러한 환경적 차이. 그 다음 식별되지 않을 정도의 원자재 및 생산 설비 등 재반 특성의 차이 등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디귿에 보시면 불가피 원인 또는 만성적 원인이라고도 한다. 시설을 오래 쓰다 보면 만성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상 원인은 가피 원인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거를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작업자의 부주의, 그렇죠. 작업자가 조금만 주의하면은 퀄리티가 올라갈 건데 부주의해가지고 퀄리티 낮아졌다. 가피한 거죠. 그 다음에 부적합품, 불량품 자재의 사용. 이건 뭐예요? 자재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검수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 생산 설비의 이상 등으로 생산 설비가 이상하면 어떻게 돼?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놓고 생산해야 되는데 안 고쳤다라는 거죠. 이상 등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품질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관로에 보시면 비확률적으로 나타난다. 비확률적.
그래서 이거는 뭐 작업자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을 매기기가 좀 어렵죠. 작업자의 부주의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줄을 쭉 긋습니다. 이상 원인에 의한 변동은 산발적이며 그 변동폭이 크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요인 뭡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이죠. 그래서 원인을 제거해주면은 이상 원인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연적 원인과 이상적 원인이 있을 때 우연적 원인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건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상적 원인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퀄리티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관리도를 나타냈을 때, 통계량을 나타냈을 때 이상적 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안 좋은 제품이라고 보고요. 이상적 원인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제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연 원인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가피 원인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피한 원인이고요. 그 다음 우발적인 원인. 그래서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부주의하는 게 뭐 피곤해서 갑자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심적으로 좀 그래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발적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보아 넘기기 어려운 원인이라고도 한다. 왜? 보고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니까. 보아 넘기기 어렵죠. 그러한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갈로 3번에 관리도의 3시그마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조건 별표입니다. 3시그마법. 이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갈로 3번에 보시면 3시그마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무조건 별표를 하시고요. 한번 알아봅시다. 관리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의 안정상태, 다른 말로 관리상태인지 이상상태인지를 판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중심선, 관리 상한선, 관리 하한선으로 구분한다 라고 돼 있죠. 그 밑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중심선, 관리 상한선, 관리 하한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리도를 그린다 쳤을 때 가운데 있는 선을 센터라인 CL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선을 UCL 관리 상한선이라 그래요. UCL. 그래서 요거 영어로 봤을 때는 오퍼 컨트롤 리미트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관리 하한선 요거를 LCL이라고 불러요. LCL. 요건 뭐라고 돼 있습니까? Lower Control Limit. 요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역에 보시면 중심선, 센터라인, CL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품질 특성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선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관리 상한선은 중심선에서 3시그마 위에 긋는 선. 그래서 여기 요렇게 위에 3시그마만큼 위쪽에 그려놓은 선을 UCL이라 하고요. 그럼 반대로 아래쪽에 요렇게 3시그마 아래쪽에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는 LCL이겠죠. 그래서 LCL 보시면은 중심선에서 3시그마 아래쪽에 긋는 선을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리도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자,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제품의 관리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통계량 또는 데이터를 뽑아내겠죠. 그 데이터를 찍었을 때 이렇게 점이 요 안쪽에, 그러니까 UCL, LCL 안쪽에 있으면 안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뭔가 불안정돼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보통 보면 여기 안쪽에 위치하게끔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게 관리도라고 하는 거고, 센터라인, 그 다음에 UCL 상한선이고요, LCL 하한선이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관리도에서 CL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를 경고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시그마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점이 2시그마. 그래서 요거는 위쪽으로, 요건 아래쪽으로. 마찬가지 요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 이렇게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 해당하는 선을, 자, 요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선을 그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경고선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가급적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CL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조치선. 그러면 데이터가 여기 딱 걸린 거야. 요 선에 딱 걸린 거야. 그럼 뭔가 이제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조치해줘야 된다. 요거를 모아주기 위해서 뭔가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요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조치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관리도에서는 시료에서
분포에서 얻어진 데이터가 평균치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안에 포함될 확률은 정규 분포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 편차의 3배까지의 거리와 같은 99.73%가 되므로 뭔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줄 쭉 꺼주세요. 만약 공정의 산포가 우연 원인으로만 존재한다면 관리도의 3시그마법을 벗어날 확률은 0.27%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 별표해 주세요.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연 원인이라는 거는 불가피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만약 공정도의 산포도가 우연 원인, 자, 이것만으로 존재하고 이상 원인이 제로래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3시그마법을 벗어날 확률은 이렇게 벗어날 확률은 0.27% 엄청나게 미약하죠. 어쨌든 0.27%밖에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얘들만 있으면 이게 제로니까 관리가 엄청 잘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갈로 4번에 관리도의 작성 순서라고 돼 있는데 이거 별표해 주시고요. 문제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관리하려는 제품이나 종류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제작한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그 제품이 휴대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관리하여야 할 항목을 선정한다. 그럼 이거를 항목을 어떻게 하느냐? 계량치로 할 수도 있고요. 개수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항목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계량치 같으면 계량을 해야 되니까 휴대폰의 수명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수명 또는 강도. 우리 앞에서 봤던 거죠. 길이가 뭐예요?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런 것들을 선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치는 이제 수로 세알리는 거니까 휴대폰 수 또는 뭐 휴대폰의 불량품 수, 불량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관리도의 선정인데 관리도의 선정은 어떤 관리도를 쓸 거냐 뭐 뒤에 넘어가면 나오긴 하는데요. 뭐 X바 관리도, X틸드 관리도, X 관리도 뭐 이렇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어드리면 X바는 평균이죠. 평균을 기준으로 한 관리도냐 아니면 X틸드 요거는 중앙치였어요. 중앙치를 기준으로 한 관리도냐 아니면 X 요거는 뭐냐면은 개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관리도냐 요런 거를 이제 선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MPPCU라고 해서 더 많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적어 드리는 거고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시료를 채취하고 측정하여 관리도를 작성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포괄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제품이나 종류를 선정해야 되죠. 휴대폰이란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검사할 거냐 그 항목을 정해야 돼요. 계량치로 할래 개수치로 할래 요런 것들을 정해야 되고 항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항목이 뭐 수명이 될 수도 있고 강도, 길이, 뭐 휴대폰 수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관리도를 선정해야 되죠. 그래서 X바로 할래, X틸도로 할래, X로 할래, 아니면 뒤에 나오는 MPPCU로 할래, 뭐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 정했으니까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측정해서 관리도를 작성한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찍어서 관리도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관리도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도의 종류를 나눌 때도 계량값 관리도냐 아니면 개수값 관리도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량값 관리도는 이제 계량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X바 R, X바 S, 그 다음에 X틸드 R, XRM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것들이 뭡니까? X바라는 거 배웠어요. 평균치죠. 그 다음 R이라는 건 레인지입니다. 전부 뭐예요? 계량값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 범위 관리도 X바 R, 그 다음에 평균치 표준 편차 X바 S, S가 표준 편차라고 했죠. 그 다음에 X틸드 R, 자 X틸드가 중앙치라고 했고 R은 레인지 범위입니다. 그래서 중앙치 범위. 그 다음에 XRM은 뭐냐? X는 앞에서 말했는데 개개의 측정치를 나타내요. 하나하나의 측정치. 그 다음에 RM은 레인지 무브라고 해서 이동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개개의 측정치 이동 범위 관리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량값 관리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값 관리도 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MP 요거 뭐예요? 부적합 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P를 보세요. P 같은 경우가 부적합품률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부적합품률 곱하기 N이 뭐죠? 제품의 수잖아요. 그래서 부적합품률 P 요거 P 곱하기 N 하면은 부적합품 수가 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P 관리도 부적합품 수, 그 다음 P는 부적합품률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자면
자, P에다가 N을 곱하면은 부적합품 수 관리도죠. 근데 거꾸로 요 NP에서 N을 나눠버린 뭐예요? P 관리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P 곱하기 N 하면은 이거 뭐예요? NP 관리도 되는 거고요. 반대로 NP 관리도에서 N을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N이 사라지니까 P 관리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세요. 일단은 관계식인데 뒤쪽에서 우리가 공식 배울 때 조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C 관리도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C 관리도, C라는 게 뭐였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부적합 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부적합 수 관리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U 관리도라는 거는 단위당 부적합 수 관리도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당 한 단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U 관리도는 뭐냐면은 U라는 거는 N분의 C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당이니까 요 부적합수에서 제품 개수를 나누면 한 개당 부적합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N분의 C로 나타내는구나.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뒤에 공식 설명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관리도 중에 예를 들어 보기를 주는데 계량값 관리도 보기 3개 주고 계수값 관리도 1개 주고 나서 계수값 관리도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뭐 찾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종류도 여러분들 외워두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류는 어떻게 외우느냐? 쉬워요. 제가 앞에서 이 어렴풋이 말을 했을 거예요. NPPCU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NP, P, C, U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뭔데요? 계수값 관리도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럼 NPPCU 외우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계량값 관리도니까 굳이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계수값 관리도만 외워두시더라도 종류를 물어보게 되면은 이 두 개를 섞어 놓은 종류를 물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다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가 앞에서 워낙 많이 봤으니까 X바는 평균, R은 레인지 이 정도만 보면 알잖아요. S는 표준 편차, X tilde는 중앙치, 그 다음에 X는 개개 측정치, 요거는 무브 레인지, 그래서 요거는 이동 범위,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여간하면 보시면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쉽게 외우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계수값, NPPCU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식이 많이 사용되는 관리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많이 사용되는 관리도가 여기 X바 R 관리도 있죠. 그래서 평균치, 범위 관리도, 요게 이제 좀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수값 관리도는 다 중요해요. 얘들은 공식 자주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우리가 외우실 때는 계수값 관리도는 좀 신경 써서 다 봐주시고요. 계량값 관리도 보실 때는 요 X바 R 요 관리도만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틀을 잡아주시고 바로 밑으로 넘어갑니다. 계량값 관리도라고 해서 나오죠. 자, 계량값 관리도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X바 R 관리도죠. 요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읽어보게 되면 공정에서의 품질 특성이 길이, 무게, 시간, 강도, 성분 전부 계량값이죠. 이러한 것들, 요런 성분 등과 같이 데이터가 연속적인 계량치의 경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관리도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데이터의 수집은 군의 수 K가 20에서 25 그리고 시류의 크기 스몰 n이 4에서 5개를 사용하고 군 내에는 이질적인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밑에 있는 표가 됩니다. 관리 한계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표 안에 있는 공식을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정리를 해보면 통계량이라는 게 나와요. 통계량이라고 했을 때 이게 X바 R 관리도잖아요. 그래서 평균치 범위 관리도니까 당연히 X바 R이 통계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선은 중심선을 구하는 공식, 중심선, 요게 센터 라인이겠죠. CL입니다. 중심선을 구하는 공식이 이 X바인 경우에는 X바바는 K분의 시그마의 X바라고 돼 있죠. 그래서 K라는 게 이제 군의 수고 위에 보시면 K는 20에서 25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R의 중심선은 R 바라 쓰고 K분의 요건 똑같죠. 그 다음에 시그마의 R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UCL 상한선이죠. UCL. 자, 요거 구하는 공식은 X 바바 더하기 A2 알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D4 알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LCL 같은 경우에는 X 바바 마이너스 A2 알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D3의 알바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될 거는 여기 위에 있는 거 있죠. 요거. 요게 문제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꼭 외워주셔야 되고, 그래서 뭐 중심선은 x바바 k분의 시그마 x바 이렇게 외우시고, 나머지 UCL, LCL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도 돼요.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x바바 플러스 마이너스 A2R바. 왜? 부호 빼고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적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A2R바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앞에서 잠깐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작도를 했을 때 요 센터 라인 요게 CL이고 요게 UCL이고요. 요게 LCL입니다. 요 값들을 구하는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X바인 경우 평균 관리도죠. 평균치 관리도. 그래서 UCL 같은 경우에는 X바바 더하기 A2R바가 되는 거고요. LCL은 부호만 바뀌죠. X바바 마이너스 A2R바가 되고요. 요 CL 같은 경우는 K분의 시그마의 X바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식으로 쓸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 X바 얼마, A2 얼마, R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는 뭐 이항을 한다던가 이럴 필요 없고요. 유도한다거나 이럴 거 없고요. 그냥 문제에 주어지면 공식에 알맞게 넣어서 구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공식 정도만 좀 외워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뒷페이지 넘어가 보면 문제 나올 건데,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그 X바 R 관리도의 공식을 가지고 온 건데, 잠깐 앞 페이지 돌아가 보시면은 관리 한계선 그 표를 그려둔 겁니다. 그리고 요 표 밑에 뭔가 한 게 있어요. 참고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스몰 n이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D3의 값은 음의 값이므로 LCL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LCL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음의 부호를 가지면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잡기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X바 관리도에서, 자, 요거는 뭐예요? X바 관리도로 탁 찍은 거예요. X바 관리도로 탁 찍은 거야. 그래서 요 데이터 같은 경우, 요 공식 같은 경우는 제가 X바 R 관리도, 이거 뭐예요? 평균치 범위 관리도를 가져온 거긴 하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공식은 뭐예요? 요 공식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X바 관리도라고 콕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X바 관리도에서 관리 상한이 22.15, 그 다음 관리 하한이 6.85, 그 다음 R바가 7.5일 때 시료군의 크기 스몰 n은 얼마인가? 단 그 다음 조건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몰 n이 2일 때는 A2가 1.88, 스몰 n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밑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n이 5일 때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이때 A2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A2라고 했을 때 얘들의 값이 다 나오죠. 자, 1.88. 그 다음에 3일 때는 1.02. 4일 때는 0.73. 그 다음 5일 때는 0.58.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는 R바의 값이죠. R바가 7.5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조건들을 정리를 다 했고요. 이제 나머지 상한과 하한을 알아볼 건데 이거는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관리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봐요. 뒤에다 공식 적을 거니까 좀 짧게 합시다. 그래서 얘가 센터라인 CL, 얘가 UCL, 상한선, 얘가 LCL, 하한선이 됩니다. 자, 이때 상한의 값이 나와 있어요. 상한의 값이 22.15, 22.15. 그 다음에 하한이 6.85.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다면 얘들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UCL은 X바바 더하기 A2R 바와 같고요. 그럼 이 녀석은 X 바바 마이너스 A2R 바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면은 충분히 조건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뭐냐 하면은 요 공식에서 요 A2 값 있죠. A2 값. A2 값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A2 값을 구하게 되면은 그 A2 값에 맞는 스몰 n의 값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빼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UCL이 22.15일 때 X바바 더하기 A2R바와 같죠. 그 다음에 LCL이 6.85일 때 X바바 마이너스 A2R바와 같죠. 그럼 얘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뭐 앞에 거, 요 앞에 거는 요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 요 상태에서 이 전체 있죠. 이 전체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빼주게 되면은 각각 구하게 되면 이게 15.3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은, 자, 보시면은, X바, X바는 그냥 같은 거니까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가 빼기, 얘가 더하기인데, 요 빼기, 빼기잖아요. 그럼 어차피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요거 더하기 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더하기, 더하기니까 1이죠. 그래서 2A2R 바가 되는 겁니다. 2A2R 바. 두 개 더했으니까. 곱하게 되면 제곱이 될 텐데, 더했으니까 2R 바가 되는 거예요. 요거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A2의 값은 우리가 구해야 되고 알바의 값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7.5라고. 자, 그래서 요 알바 대신에 뭘 넣어야 되죠? 곱하기 7.5를 넣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구했죠. 여기서 A2만 구하면 됩니다. A2 어떻게 구합니까? 이 양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2 남기고 다 넘기면 되죠. 그래서 A2가 남으면 2 내려가고 7.5 내려갈 테니까, 자, 땡땡땡 A2의 값은 얼마입니까? 2랑 7.5 내려갑니다. 2 곱하기 7.5 분의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15.3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톡톡톡 두드려 보시면 1.02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어요. 자, A2의 값이 1.02라고 하면 어딥니까? 요 구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2가 1.02일 때 스몰 n의 개수는 3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념 잡기 문제 답은 2번 스몰 n은 3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요 공식을 알고 계신다면 요거를 토대로 요렇게 계산 공식을 만들어서 A2의 값을 구해가지고 스몰 n을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지우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X바 S 관리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뭐였어요? 평균 표준 편차 관리도였죠. 그래서 읽어보면 표준값이 주어져 있을 경우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 표가 나옵니다. 관리 한계선.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데 사실 X바 S 관리도는 크게 문제에 다뤄지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X바는 똑같습니다. A3로 그냥 바꿔서 썼을 뿐이지 공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갈로 3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X tilde R 관리도라고 해서 중앙치 범위 관리도인데 요 녀석도 이제 밑에 공식이 나오긴 해요. UCL LCL 중심성 구하는 공식이 나오긴 하는데 마찬가지 문제에선 잘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요런 정도가 있구나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갈로 4번에 보시면 XRM 관리도라고 해서 X라는 건 개개의 데이터였고요. RM이라는 거는 move range, 그래서 이동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데이터를 군으로 나누지 않고 개개의 측정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공정을 관리할 경우, 그 다음 줄 쭉 꺼주세요. 즉 1노트 또는 배치로부터 한 개의 측정치밖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요 줄근 부분 별표만 해주시고요. 밑에 공식이 나오는데 이 공식 문제로는 또 잘 안 나옵니다. 그 뜻만 알고 계시면 돼요. 1노트 또는 배치로부터 한 개의 측정치밖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뭐라고요? XRM 관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3 개수값 관리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개수값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공식을 좀 외워두셔야 돼요. 아주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편이에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MP 관리도죠. MP 관리도. 그래서 MP 관리도, 이거 개수값 관리도 제가 외우실 때 MPPCU 이렇게 외우시라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관리도였고요. 요 녀석을 다른 말로 부적합품수, 수 관리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항분포를 근거로 하였고요. 공정을 부적합품수 MP에 의해 관리할 경우 사용하며 군의 크기는 스몰 n은 반드시 일정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정구의 부적합품수라든가 나사 치수의 부적합품수 등의 관리에 이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P라는 게 부적합품률이었고 N이라는 게 샘플 개수, 시료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니까 부적합품 수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관리 한계선 봅니다. 계산 공식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통계량이 당연히 NP겠죠. NP라고 했을 때 중심선 제가 CL이라 쓸게요. 중심선은 N의 P 바로 구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UCL 같은 경우에는 NP 바 더하기 3 루트 3 루트 NP 바에다가 1 빼기 P 바 요렇게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LCL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거 부호만 바뀌어요. NP 바 빼기 3 루트에 NP 바에다가 1 빼기 P 바 요렇게 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거는 뭐 사실상 요 공식이 되겠죠. 요걸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밑에 참고사항에 보시면은 뭐 마찬가지로 LCL이 음인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 보시면 요런 게 참고사항에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갈로 2번에 P관리도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2번에 P관리도.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부적합품률. P가 부적합품률이죠. 부적합품률. 관리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P라는 게 뭐라 했어요? 부적합품률이기 때문에 P 곱하기 N 하면은 뭐가 된다? 부적합품 수 관리도가 된다. NP 관리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NP 관리도에서 N을 나눠버리게 되면은 P 관리도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보세요. UCL이 요 공식이고 ACL이 요 공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통계량이 P일 때 중심은 P 바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UCL 한번 구해볼게요. 자, UCL이라고 했을 때 얘도 이렇게 나눠버립시다. UCL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여기에다가 N을 나누면 돼요. 그럼 공식이 어떻게 돼? N 분의 N P 바 더하기 3의 루트 N P 바 1 빼기 P 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요 N이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를 나누는 거니까 자, 찢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요건 사라질 거고, 사라지게 되면은 P 바 더하기 요게 N 분의 요건 3 앞으로 뺍시다. 루트에 N P 바 1 빼기 P 바가 돼요. 자, 그러면 그 표에 나오는 공식으로 나타내려면 이 전체 루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체 루트. 그럼 전체 루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N을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돼요? N에다가 루트를 씌운다는 거, N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N에다가 제곱을 하면 되죠. 이거랑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루트 제곱 사라지면서 n이 되니까 다르게 쓰면 루트 n의 제곱이 n이라는 뜻이에요. 루트를 씌우려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요거를 대신 루트 n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위아래 루트 다 씌운 거니까 다르게 쓰면 어떻게 돼요? p 바 더하기 3의 전체 루트에 n 제곱 분의 n p 바 에다가 1 빼기 p 바가 되니까, 자, 요 제곱 하나 날아가면서 n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n분의 p 바 1 빼기 p 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과 공식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한 번 정도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뭐 유도 과정이 필요한 건 아니죠. 결과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식이 p 바 더하기 3에다가 전체 루트 씌운 거예요. 전체 루트 씌우고 n에 앞에 n 지워지고 요 제곱이 하나 날아간 거죠. 그래서 p 바 1 빼기 p 바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UCL이 이렇게 나왔다면 LCL은 어떻게 돼요? LCL은 요거 부호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p 바 마이너스 3에다가 전체 루트에다가 n 분의 p 바 1 빼기 p 바.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P 관리도에서의 UCL과 LCL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한계선 그 표에 요 공식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NP 관리도에서 요 공식 있죠. 요 공식. 근데 두 개를 따로 외우지 마시고 이거 합쳐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NP 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루트의 NP 바 1 빼기 P 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도 두 개 합쳐서 쓰죠? 두 개 합쳐서 쓰면 어떻게 돼요? P 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루트 전체에다가 n분의 P 바 1 빼기 P 바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이거 어차피 같은 거 부호만 다른 거죠. 부호만 다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좋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MP 관리도 P 관리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C 관리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C 관리도의 C라는 게 부적합수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부적합수 관리도라고도 부르고요. 자, 줄을 좀 꺼주세요. 포화송 분포를 근거로 하면 미리 정해진 일정 단위 중에 포함된 부적합 또는 결점수에 의거 공정을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흠의수, TV 또는 라디오에 납된 부적합수 등을 관리하는데 이용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밑에 관리 한계선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통계량은 당연히 C일 거고요. 자, 중심선은 CL로 나타내고, 자, 요 기호는 C 바로 적습니다. 요거 발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이 경상도 발음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상한선 UCL 같은 경우에는 C바 더하기 3 루트의 C바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CL 같은 경우에는 C바 빼기죠. 이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3의 루트 C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외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정리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발음이 좀 그래서 외우기는 쉬우실 겁니다. 기억에 확 남죠. C바 플러스 3 루트 C바 이렇게 C바 플러스 3 루트 C바 C바 마이너스 3 루트 C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강아지 이름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네 번째 U 관리도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U 관리도를 정리를 좀 해보면 요거를 U 관리도라고 부르고요. U 관리도 그 다음 이걸 다르게 뭐라고 합니까? 단위당 부적합수 관리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단위당 부적합수 관리도다 보니까 이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요 C 관리도 이게 부적합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C 관리도에서 n을 나눈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개수를 나눠버리면은 단위당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위당 요 부적합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뭐다? U 관리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유도 공식을 한번 써보자면 자, 앞에 보세요.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요걸로. 자, C바 더하기 3의 루트 C바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나누기 n 한다라는 거죠. n. 그럼 보세요. n분의 C바라는 게 U바와 같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요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U바가 앞에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나누게 되면은 자, 일단은 봅시다. U바라고 쓰고 요겁니다. 요거가 이제 U바가 되는 거고 더하기 3을 앞으로 빼요. 3을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n이 하나 남는단 말이에요. 밑에 n분의 루트 C바와 같은 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n분의 C바 n분의 3 루트 C바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요거 아까 전이랑 똑같습니다. 요 n이라는 것은 다르게 쓰면 어떻게 돼요? 루트 n의 제곱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럼 요걸 다시 쓴다면, 자, 이쪽에다가 다시 씁시다. U바 더하기 3에다가, 루트 n의 제곱 분의 루트 C바 한 것과 같습니다. 요걸 다시 쓰면 루트니까 한 번에 루트 해도 되죠. 자, 요렇게 지우고, 한 번에 루트 요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n 제곱이란 것은 따지고 보면 뭐예요? n 곱하기 n 이렇게 두 번 한 거죠. 자, 그럼 또 나왔네. n분의 C바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이게 U바가 될 테니까 요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U바 더하기 3의 전체 루트 한 거에 n분의 요겁니다. 요거 U바와 같아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U 관리도에서 UCL이라는 것은 U바 더하기 3의 루트의 n분의 U바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도 과정을 거치는데 여러분들은 유도 과정을 꼭 알아두실 필요는 없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암기하기 좋으시라고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결과값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U 관리도에서 CL, 센터라인이죠. 센터라인은 U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UCL 같은 경우에는 요겁니다. 요거 더하기 부호. 그래서 U바 더하기 뭐 책에도 나오니까 3의 루트의 n분의 U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CL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호만 바뀌는 거죠. U바 빼기 3의 루트의
n분의 u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하기냐 빼기냐 요 차이밖에 없는 거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 외우실 때는 요거 같이 외우시면 되죠. 어떻게 됩니까? C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루트 C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 같이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같은 색으로 할게요. 헷갈리지 않게.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u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루트의 n분의 u바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관리도는 계량값 관리도, 계수값 관리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 관리도에서 제가 꼭 외워달라라는 공식 정도는 외워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로 넘어가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점. 물론 이제 기출문제에서 반복 숙달 시켜드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정독하고 나시면요, 머릿속에 탁 꽂혀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밑에 관리도의 판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 밑에 관리도의 판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연, 또는 뭐 영어로는 런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연이라고도 부르고 런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건데,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게 되면 관리도에서 점이 관리 한계 내에 있고요. 줄 그다음 쭉 긋습니다. 중심선의 한쪽에 연속해서 나타나는 점이며 한쪽에 연이은 점의 수를 연의 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로 안에도 줄 거 주세요. 길이가 9 이상이 나타나면 비관리 상태로 판정한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관리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CL, UCL, LCL인데요. 자, 중심선의 한쪽에 연속해서 나타나는 점이래요. 그래서 데이터를 딱 찍어보니까 요 CL선 아래쪽에서 예를 들어 나타났어. 이렇게 나타났어. 그럼 이 아래쪽에만 연이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위로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요 길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연의 길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이 타점 한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상이 돼버리면 요거는 이제 비관리로 판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밑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 위에서 센터 라인을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찍힐 수도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것도 연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선에서 밑에 찍히면 밑에만 찍히고 위에 찍히면 위에만 찍히는 거, 이런 것들을 연이라고 부른다, 또는 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향입니다. 경향 또는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자,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CL, UCL, LCL이라고 하면은 읽어봅시다. 관측값을 순서대로 타점했을 때 점이 점점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상태. 자, 이걸 말하며 길이 6 이상이 나타나면 비관리 상태로 판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점을 딱 했는데 계속 이렇게 지그재그로 뭐 움직이긴 하지만 올라만 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찍었는데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려오는 경향이 있네? 이런 것들을 경향이라고 트렌드라고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가 6 이상이 찍히면은 비관리 상태로 판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주기성 또는 주기,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줄 거 주세요. 점이 주기적으로 상하로 변동하며 파형을 나타내는 경우, 그 상하로 움직인대요. 맞아요, 볼게요. 이러한 경우를 말하며 연속 14점 이상이 교대로 증감한다면 비관리 상태로 판정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타점을 하는데, 뭐 센터 라인 둘째 치고요. 어차피 UCL, LCL 사이에서 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찍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그재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은 주기성을 가졌다, 사이클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주기성이 14점 이상 교대로 증감해서 나타난다면 마찬가지 비관리 대상으로 판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연, 경향, 주기성, 런, 트렌드, 사이클입니다. 요 의미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